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1월 9일 신박사의 장방한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의 흐름은 뭐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흐름들이 굉장히 좀 변동사항이 크고 또 이제 차별화가 심한 어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도 이제 뭐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섹터 간의 어떤 차별화,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을 띄었죠. 최근에 시장 흐름은 조금 일관적이다든지 뭔가 주도하는 그룹이 시장을 끌고 간다든지 이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각종 같은 종목별 흐름들, 섹터별 흐름들이 뭐 나름대로 이제 차별적인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장세에서도 이제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그 과거에는 바이오 상승장에서 우르르 이제 다 같이 움직이던 그런 흐름 속에서 뭐 누구나 이제 바이오주 투자하면 그냥 돈 벌고 뭐 공부할 필요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는 빨리 이제 그런 종목들을 탑승하는 게 중요했다면요. 지금은 깊이 있게 종목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지금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로봇으로 확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기술적인 차별도라든지 또 글로벌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건데요. 그게 아닌 그냥 로봇주가 뜰 것 같아서 로봇 아무거나 그냥 사놓고 이런다고 가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그리고 어제 흐름이 매우 이제 이런 업종 내에서 가시성이 높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이 뭐냐를 말해주는 그런 장세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이고 어제 영상이 제가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잘 못 들으셨죠. 오늘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영상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 중에서도 오늘 그 SPG 또 이제 로보티즈 최근에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업종 내에서도 완벽한 차별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장이 서는 흐름 속에서 확실히 주도하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구체적인 얘기 한번 들어가서 오늘의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 정도였고요. 코스닥이 그래도 0.5% 정도.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2% 빠졌어요. 사실 삼성전자 어제 오른 건 좀 이상하고요. 이상하다는 게 오를 이유는 없는데 올랐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좀 놀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그 HBM을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한다 하면서 퀄 테스트 중이다라는 뉴스가 거의 2년 동안 나왔어요. 그렇죠? 2년 동안 그 뉴스만 나왔어요. 계속. 근데 처음으로 젠슨 왕이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처음입니다. 예.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삼성 HBM3E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야, 이게 거기서 무슨 문제인지를 몰랐지만 이 설계 문제라는 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못 따라잡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설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기술자분들은 명확히 이해하실 텐데요. 하여튼 큰일 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돼야지 또 한국 전체 경제가 좋은 건데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시 HBM3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분기 중 HBM3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말을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설계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이건 기만입니다, 사실. 음. 그래서 지금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사주로 이제 주가를 받치고 있는 흐름이죠. 보시면, 예, 자사주로 이제 주가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지 좀 심각한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년도 아니, 올해죠. 올해에 대한 어떤 반도체 전망 자체,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도 메모리 쪽은 중국이 치고 옵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HBM은 아직 메인으로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HBM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메모리 쪽은 좀 부담일 수 있다는 거는 분명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좋은 흐름들을 띠고 있는데 뭐 다른 종목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략들 저는 그래서 올해는 반도체를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근데 젠슨왕의 저 말은 진짜 보면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선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은 낮추는 걸로 확실하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투자 대상이고요. 좋은 종목들은 올해 강한 상승을 낼 겁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게 이제 오늘 드러난 것들이 로봇 쪽이에요. 오늘 로보티즈가 18% 급등했습니다. 예, 로보티즈의 급등.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물량들이 바닥권에서 들어오는 패턴들, 이런 데서 거래량이 튀면서 들어오는 패턴들은 로보티즈의 어떤 기술적인 성과가 이제 점차 드러날 걸로 예상하는 큰 손들의 진입을 이야기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 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는 부분들은 분명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대기 매수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기 매수세. 그리고 나서 오늘 호재 발표와 함께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급등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장기 평선을 완전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입니다. 추세적인 흐름, 상승 추세죠 지금. 그럼 상승의 추세를 더 강화시키는 흐름이다. 물론 이제 오늘 뭐 일반 개인들도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추세라는 거는 우리가 짧은 거는 파동이죠 그냥. 근데 긴 건 추세죠. 예. 그래서 그걸 뭐 6개월 이상으로 볼지 뭐 1년 이상으로 볼지 이거는 뭐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어쨌든 추세적 흐름이다. 예, 추세적 흐름이다. 이런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패턴 흐름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이제 센시드 로보틱스랑 로봇 대량 수출 협의 중이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들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요 기업들 대상으로 지금 공급 계약에 대한 가능성들을 안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 또 궁금한 부분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또 매출을 해외에서 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상승 기조에 또 피해를 보진 않는 그런 어떤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G도 오늘 10.8%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대량으로는 좀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대량 거래라고 치면 우리가 이 기업이 상장된 주식수 대비 특히나 또 유통된 주식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인데요. 대략 한 40% 최대 주축이 들고 있다고 치면 한 1000만 주 이상, 1200만 주 요 정도 수준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겠죠. 그런 물량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잠겨 있죠. 앞서 이렇게 보시면 23년도에 유통 주익수를 넘어서는 거래량들이 빵빵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기회의 구간이다. 또 이제 대장주,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세적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을 계속 작년 7월, 작년 10월, 작년 12월 저점을 계속 높여왔고요. 이평선들이 이격을 좁혀졌고 본격적인 그 삼성 인수와 함께 추세를 강화시키는 상승 추세를 강화시키는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 흐름을 확실히 냈죠. 그래서 이전 과거의 고점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더 상승한다는 거죠. 지금 큰 손들의 어떤 흐름들 구조는 더 상승한다는 거죠.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는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패턴이 명확히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로봇주들, 특히나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도 핵심적인 로봇 부품을 만든 회사죠. 장기 평선을 오늘 지지를 받아줬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로봇주들의 부흥의 흐름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로보스타도 오늘 10% 상승하면서 로보티즈와 함께 이제 LG전자가 주요 주주가 되어 있는 기업이죠. 근데 장기 평선 아직 돌파는 못했어요. 확실히 로보티즈가 상대적으로 시세가 강하다는 것은 이 기업이 시세적으로 더 우위의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에브리봇도 5% 상승. 대체적으로 주원의 로봇주들은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습니다. 엔젤로보틱스도 오늘 11% 상승하면서 강세 흐름들 유지하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2.3% 상승인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과도한 어떤 지금 시총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강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중에서는 제가 클로봇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밑꼬리 장대 양봉으로 나타났습니다. CMS 같은 경우도 21선에선 지지하는 수급들 이렇게 좀 들어와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주들이 지금 로봇 테마 쪽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인데요. 어제 좀 매우 중요했는데 영상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또 이제 잘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존슨존슨 사이트 어제 리포트하고 이 내용을 같이 짚어드렸는데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게 올해 바이오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멘텀적으로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한민국 최초죠, 사실. 폐암 치료제라는 게 지금 항암 시장에서는 가장 시장이 큰 그 암종이죠. 거기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제품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토라는 제품입니다. 이거에 이제 대항을 하는 건데 비소세포 폐암 쪽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결국은 이 존스앤존슨이 유한양행을 파트너로 삼아서 임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성공 그 다음은 이제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상업적으로 실질적인 거죠. 실질적인 어떤 상업적인 성공이 가능할 거냐? 얼마나 팔릴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표준 치료제하고의 임상적인 비교 우위를 얼마나 가지느냐에 달려 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OS 생존 데이터입니다. 전체 생존. 야, 타그리스토로 3년 더 살더라. 근데 이거 유한양행 걸로
4년 더 살더라. 그 의사는 뭘 처방해 주겠습니까? 이걸 처방해 주겠죠. 유한양의 걸. 그래서 어떤 임상적인 어떤 지표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PFS 같은 거, 암이 진행 안 하는 그 기간, 예. 그걸로 이제 보통은 1차 이제 임상의 성공 여부를 이제 가르는데, 실제적인 상업적인 성공에 있어서는, 그리고 환자에게는 이거죠, 이거. 아니 이거 얼마나 더 살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암 환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소세포 폐암 쪽에서는요, 5년 이상 생존하는 환자가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충족된 니즈, 수요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게, 5년 이상 좀 더 살게. 예. 근데 이거보다 지금 아직 완료된 건 아니지만 전체 데이터 중간값 데이터가 1년을 초과할 걸로 예상된다고 갑자기 존슨앤존슨이 발표한 거예요. 원래라면 이게 올해 여름에 학회에서 발표하기로 어느 정도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 너무 좋으니까 이게 다 밑밥을 까는 겁니다. 의사들아, 예? 이렇다 이야기, 알고 있어라. 미리 지금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이미 영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존슨앤존슨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죠. 경영적인 측면이.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암종 중에 가장 큰 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타그리스를 압도할 수 있는 임상적 결과를 얻었고, 이를 통해서 이 시장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작년에 바이오 업종에서는 알테오젠이 있었다면 올해는 유한양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멘텀 자체, 크기 자체가 그 정도의 급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존슨앤존슨이 발표한 어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업종 내 종목으로 봐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들에게도 엄청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했죠. 영상이 좀 잘못돼서 죄송하고요. 오늘 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들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는데요. ABL 바이오도 7% 강세 흐름을 띄워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 60일 이평선을 돌파시켰습니다. 매우 중요한 추세적 변화죠. 리가켄 바이오도 역시나 이제 올해 주목을 당연히 받을 주도주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삼성 바이오하고 ADC 치료제 생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도 오늘 0.5% 상승하면서 상승의 기조를 이어갔고요. SK바이오팜 또 이제 ST팜도 낮은 위치에 있어요. 저는 매우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쪽으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최근에 바닥점을 형성하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호적인 흐름이고요. 또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는 저점을 깨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좀 형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금 조달 이슈가 있어서 4분기는 적자 나올 겁니다. 근데 자금 조달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게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그게 표면 위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한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뷰티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좋았는데요. 뭐 펌텍코리아,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또 실리콘2까지 뷰티 쪽에 이제 핵심 기업들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파크 시스템즈도 신고가 흐름들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이렇게 종목별의 흐름들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 그 여의도 강연회를 1월 18일 날 진행하죠.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많은 분들도 신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8시에 진행하는 비트코인 최고 전문가를 모신 멘탈이 전부다님을 모셔서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많은 분들 거의 200여 분 가까이 신청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1월 18일 날에는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꿈의 주식 동행 강연회 6개월마다 항상 진행하는 강연회죠. 25년을 열어 제치는 아주 중차대한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제 성장 투자의 어떤 전략들과 2차 전지 바이오, 전고체, 로봇까지 핵심적인 산업에 대한 핵심 기업들과 모멘텀들을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또 엔지니어 TV 유튜버님, 전문가님을 모시고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몇 자리 안 남았는데요. 이제 2자리 남았네요. 70여 분 이렇게 신청을 받으니까요.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셔서 올해 풍성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이 그 특정 섹터와 종목 중심으로인데요.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런 방향들을 잘 이해하고 공부 많이 살 길이다. 그래야지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큰 장이 서는 종목들을 반드시 올해 1월에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